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조지아주가 경제 정상화 1단계에 들어갑니다. 조지아주의 모든 병원과 의료시설은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4일 금요일부터 조지아주의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볼링장과 같은 운동시설과 이발소, 네일샵, 미용실, 마사지 테라피, 학원 등 1:1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은 24일부터 문을 열어도 됩니다. 27일부터는 식당도 문을 열고 매장 내 식사를 제공해도 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앞서 내려진 자택 대피령과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CDC와 연방정부의 위생보건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캠프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으로 문을 다시 여는 업소들이 20가지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newsandpost.com에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자택 대피령이 4월 30일에 끝나게 될 것이라며 89개 카운티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5월 1일에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주지사는 사회적 거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경제 봉쇄는 계속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는데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경제회복그룹이 27일부터 문을 열 수 있는 업종과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주립공원은 오는 24일 금요일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주정부 공무원들에게는 재택근무를 마치고 정상 출근하라는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네시주는 모든 주의 경제 정상화를 일괄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눈길을 끄는데요. 쉘비, 메디슨, 데이비슨, 해밀턴, 넉스, 설리번 카운티 등 자체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는 곳들은 주지사실과 공조해 스스로 세운 경제 재개 계획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경제 재개방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어제 경제 정상화 1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어제 오후 5시부로 가구 매장, 신발 및 의류 판매점, 보석가게, 백화점, 플리마켓, 스포츠용품점, 서점, 뮤직샵, 꽃집 등이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 행정명령으로 이전에 폐쇄된 업소들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폐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업소는 매장의 20% 공간만 사용하거나 1000스퀘어피트당 5명 이하의 고객만 들어오도록 제한해야 하고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은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수욕장, 교각, 부두 등은 21일 정오부터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고 또한 3명 이상 모여있을 경우 당국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내려진 자택 대피령은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자택 대피령을 완화하고 일부 업소들의 문을 열도록 발표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케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애틀랜타시의 경제 재개를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문위원단은 애틀랜타 시정부의 관할 지역 내 단체, 병원, 학교, 공항 등 각 사업장과 유흥시설, 예배장소, 공연장, 전시회장, 경기장 등의 재개 시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텀스 시장은 자문위원단이 오는 5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는 캠프 주지사가 정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3일보다 이틀이나 더 지나서입니다. 따라서 애틀랜타시는 주지사의 경제 재개 지침과는 달리 한동안 외출 제한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텀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애틀랜타시를 다시 개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자문위원단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실제하는지 그 내용이 어떤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평소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터라 이민 옹호 진영에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 입국을 차단하려는 그의 광범위한 계획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영주권이나 워킹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수일 내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중단 선언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봉쇄 조치에 지친 미국인들이 셧다운 반대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업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 금지되고 집에 머무는 집콕족이 늘어나자 이들을 상대로 신선한 식재료를 배송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냉장 냉동 박스를 장착한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인도네시아에서 한인이 창업한 퀵스인데요. 작년 하반기 제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엔젤 투자 대상을 받은 이 업체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퀵스의 임종순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저온 유통 시스템이 부족해 수산물이 폐기되는 상황이라며 자카르타 수도권은 교통체증이 심해 트럭이 아닌 오토바이에 냉장 냉동 박스를 장착하는 사업을 생각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퀵스가 일본에 주문 제작한 박스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10도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우선 16대의 오토바이로 자카르타 중심부와 보고르 지역에서 배송을 시작했고 조만간 오토바이를 450대로 늘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사업을 인도네시아에 펼치겠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이탈리아 언론 라베리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라베리타에 따르면 교황의 방중은 현재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으며 교황이 먼저 우한을 찾은 뒤 베이징 등 중국 내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 정권을 수립한 뒤인 1951년 바티칸과의 관계를 단절했으나 2018년 9월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 7명을 교황청이 승인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관계 개선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회동을 가진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CNN 방송이 어제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해 세상을 놀래켰는데요. 청와대는 이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재 측근 인사들과 지방에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참석하지 않은 배경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CNN은 김정은이 11일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밝혀져 한국을 떠나게 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알리 씨 돕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내용의 글이 3건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청원인들은 불법 체류자이지만 한국인 10여 명의 생명을 구했으니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적당한 직업을 알선해주는 등의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의 한 3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는데요. 그중 2층에 있던 한 여성을 구조하려다가 목과 손에 2, 3도 화상을 입었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손양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과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알리 씨는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퇴원 후 통원 치료 중인 알리 씨는 내달 1일 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알리 씨는 2017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월세방을 전전하며 공사장 등에서 번 돈으로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정지훈 교사와 청양 청남초등학교 이준건 교사가 원곡 슈퍼스타를 개사 편곡하고 영상을 편집해 온라인 계약 응원송을 만들어 화제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충남교육 크리에이티브와 두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쌤 준쌤에 실려 있는데요. 아이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학생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사 15명이 각자의 집과 교실에서 가사와 반주를 들으며 촬영하고 녹음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손을 잡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2020년 4월 21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